이런 정보를 좀 알아내려고 프로버빌리티를 예, 말씀하십시오. 저 100명 중 2명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확률이니까 네. 그,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100명을 하면 무조건 둘은 걸린다 그런 뜻은 아닌 건 거죠. 아, 이제 세포 개수인데, 여기 제가 지금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사실 이제 100개의 세포 중에서 이제 2개 감염한 케이스인데,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경향이죠. 이제 보통 실패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근데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예, 내가 재수없으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실패한다. 아, 그런 의미에서 100명 중에 2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예, 결국, 그러니까 예. 내일 비올 확률이 40% 이런 거랑 비슷한 건 거죠. 아, 그렇죠. 예, 틀려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그 딱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대부분은 100번 시도하면 뭐 2번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100번 중에 2번 감염.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실패한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이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 샘플도 아주 크고, 그다음에 뭐 한 명이 그렇게 됐냐, 2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1, 2가 변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예, 그렇게 해도 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이 숫자 1, 2가, 그러니까 뭐 1.5명, 2.5명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사람 수가 뭐 1.5명, 2.3명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아니지.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가 0개가 감염됐냐, 하나가 감염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걸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 방식도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개개인의 그 행동이나 정확히는 이제 무작위성이죠. 예, 그런 게 중요하냐,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실 여러 그 구분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규모가 작은 경우에 스토캐스틱 모델링을 쓰고, 큰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을 쓴다. 요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랜덤리스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사실상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보시면은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0배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70%로 확 뛰었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좀 직관적인 이유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사실 이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률은 낮은데 생존율은 높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그 짓는 땅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뿐이지 한번 찾아냈다 하면은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중국 상만은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는. 근데 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딱 100개밖에 없거든요. 100개. 말 그대로 늑대로 비유를 들자면은 늑대 입장에서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 거랑 1000마리의 양이 있는 거랑 누가 더 사냥하기 쉬울 거냐는 거죠. 어느 케이스가. 당연히 1000마리 있는 케이스가 더 아무리 늑대가 실력이 형편없어도 1000마리 있으면 얻어 걸리지 않겠어요? 한 마리쯤은 뛰어다니다 보면은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100개의 미감염 세포하고 1000개의 미감염 세포가 있으면은 당연히 1000개 있는 미감염 세포가 있는 쪽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감염시킬 친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감염시킬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는 저기 증가될 줄 몰랐지만은 어쨌든 설명은 됩니다. 그걸로. 제가 생물학적인 이유에서는. 그런데 이제 수학적인 이유는 요거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그냥. 초기에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확률은 요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에 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베타가 이 세포 감염률이고 X 노트랑 V 노트가 각각 그 미감염 세포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초기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죠. 우리 바이러스는.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초기에 죽어버릴 확률은 DV하고 V 노트. 요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V 노트는 저희가 3이었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죽을 그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V 노트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보면은
대충 요거를 만족해야지 감염시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요걸 만족해야 돼요. 근데 100일 경우에는 많이 작죠. 3보다. 0.1이 3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감염시킬 확률이 희박해지는데 1000개면은 3하고 근접하거든요. 1하고 3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감염시킬 확률도 그만큼 증가할 겁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보나 이 초기에 미감세포가 많으면 감염시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요런 게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다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수리대 생물학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밸런스 맞추는 게 가장 힘듭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유가 돼야 되고 수학적으로도 이유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수학적으로만 설명이 돼도 그럼 생물학적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또 생물학적인 너무 이유만 강조만 하면은 수학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납득이 돼야 되고 쉽게 말하면 수학자들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생물학자들도 납득시킬 수 있는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모델링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보다 보니까 딱 네. 좀비 아닌가요? 이게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좀비가 예, 만약에 좀비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은데 네, 한 명 좀비 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유라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봤던 유튜브 영상은 그 좀비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아, 그래가지고 좀비가 사람 물어서 감염시키는 개념으로다가 사실 그게 더 재밌죠. 이렇게 바이러스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좀비 그래서 뭔가 이게 소규모로 격리를 잘 시켜야 된다. 약간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수학자들이 살아남았다면은 정부에서 부탁하면 되겠죠. 좀비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그럼 아니, 수리학자들이 만들겠죠. 그러면 그 좀 뜬금포인데 이게 지금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네. 그 수리 땡땡땡이라는 학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네. 예. 그 중에 왜 하필 생물학이었나요?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수학이 많이 안 쓰였기 때문에 왜냐면 생물학적인 그 현상들은 사실 그 수학을 적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섬세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몸 하나만 있어도 몸 하나만 예로 들어도 호르몬 하나 이상 생기면은 몸 다 망가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에 끼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영향이. 그러니까 그걸 실타래 풀듯이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수학이 역사가 좀 짧습니다. 들어간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골드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금광입니다. 사실 생물학은 수학자들한테 있어서. 근데 그 이제 근데 개인적인 이유로는 이제 제가 일로 가면은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가. 저는 원래 이제 요거 거기 그 사연에도 썼는데 저는 이게 사실 제 원래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사람 돕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위할 때 돈 안 받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의사는 못 합니다. 저는 선생님도 못 해요. 말좀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진짜 공부밖에 할 수 모릅니다. 저는 뭐놀 줄도 모르고 뭐 시간 여행도 싫어하고 맨날 방 안에 박혀서 그냥 책 읽고 이게 전부예요. 저는 인생 삶이. 근데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저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 공부 쪽으로는 아무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크게 의사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 뭐 변호사나 막 이렇게 막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돼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공부 생각해 보니까 이 수리생물학 분야를 가면은 특히 제가 이번에 가는 게 이제 암이랑 종양 그 모델링이거든요. 특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도우면서 살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좀 제가 좀 실현을 시키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간 이유가 큰데, 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집에 있기 좋아하고 그 네, 책 보기 좋아하고 그러면 네.
아, 그냥 나 잘 살기도 재밌고 세상에 공부할 것도 많은데 약간 지구를 구하려고 왜 그 너무 바쁘지 않나요? 아니,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건 좀 농담이고 그런 어떤 그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연스레 저는 생겼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진짜 많이 제가 생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성격도 약간 급발진도 너무 잘하고 막 화도 막 잘 내고 저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캐나다에 와서 12학년 때, 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한번 권유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지 않겠냐고. 그때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학을 이제 이민 온 애들을 특히 영어가 안 돼서 이제 수학 못 따라가는 애들 많았거든요. 그때 아니면은 그냥 캐나다에서 자라나서 그냥 수학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교회도 좀 규모가 작았어가지고 다 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이제 뭐 애들 다 친하니까 뭐 내가 너무 좀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분이 사실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되게 감사한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돕는다는 거에 되게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왜 사람을 이런 이유로 돕는구나. 이렇게 뭔가 내가 위에 있으려고 돕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론 방황도 많이 했지만은 근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저 혼자 힘으로 절대 못 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저는 되게 부족한 면 많아요. 저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건 사실 주변 사람들의 그 도움이 너무 큽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요. 뭐 종교적인 이유 떠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저도 뭐 그렇게 살아야죠. 누구 도움 받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좀 베풀면서 살아야죠. 누구 입장에서 뭐 가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예, 어차피 그런 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사회생활하면은 그런 거야 뭐.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제가 과외할 때도 돈을 안 받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리고 저는 그냥 다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냥 원하면 제가 교과서까지 만들어서 줘요. 필요하면은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어서 이제 수리생물학 그중에서도 이제 암하고 종양 이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큽니다. 네. 야, 그러면은 뒤에 마저 듣고 아까 그 얘기 그 인생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아 사실은 이게 끝났습니다. 아, 너무 끝났어요? 예,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 어떻게 아셨나 해가지고 아, 재밌으려 그랬는데. 아유, 끝났습니다. 제가 하는 그 돈 벌려고 하는 일 말고 딴 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얘기 더 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어릴 때는 그 수학을 안 좋아하셨다고요? 잘 못했고.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저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수학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맨날 뭐 수학 100점 만점에 5점 받아고 모르겠어요. 너무 수학을 못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과가 저랑 형밖에 없습니다. 저희 친척 다 통틀어서 다 문과 아니면 예술이에요. 예체능 쪽. 아니면 저기 체육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수학을 못해도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중2 때, 중1 때까지 수학 못했습니다. 진짜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원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난 거죠.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제가 인생에 감사하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확신을 하더라고요. 얘네들 수학물이 없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저도 의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의아했죠. 아니, 지금 성적 자체가 애들이 이거 진짜 뭐, 사실 호흡기만 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지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근데 학원 선생님이 그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 진짜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이제 누가 보면 약간 좀 개수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돈 벌기 위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무 근데 그분의 말씀에 많이 그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맡겨봤어요. 저희를.
근데 이제 저희는 몰랐죠, 그 당시 때는.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냥 간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근데 진짜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막 수학 공부는 요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너무 잘 알려줬고, 네, 물론 수능에 맞춘 수능 공부긴 했지만은. 근데,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랑 형이랑 둘이 이제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잘하게 됐습니다, 수학을. 그러니까 애초에 머리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 예, 말씀해 주시죠. 그때 기억이 나는 거 하나만 한번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기억이 나시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사실 명강사였거든요. 예, 지금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설명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되게 친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주변 케이스들 이용해서. 왜냐면 수학 자체가 원래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뭐 시그마 나오고 뭐 적분 나오고 막 이러면은 애들 다 손 놓습니다, 사실. 뭐 판별식 얘기도 그렇고. 근데 그분은 욕을 섞어서 막 하면서 막 어떻게든 애들한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개념들이. 그리고 저희한테도 숙제도 되게 체계적으로 내세요. 숙제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처음 이제 기초 문제부터 딱딱딱딱 시작해서 처음부터 사실 어려운 문제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은 기초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되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 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 다 푼 것 같다 그러면 또 어려운 문제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 법을 그래서 알았던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먼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봐서 익숙해져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재밌었던 기억은 그냥 그분이 그냥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자꾸 들고 다니면서 사실 그걸로 때리긴 했죠. 그 당시엔 체벌이 합법화였으니까. 때리긴 했는데 막 그러면서도 되게 유쾌했습니다. 사람이. 막 되게 그냥 뭐라고 그냥 상남자예요. 그냥. 상남자에다가 막그 당국대였나? 거기 수학과 자기 나왔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도 막 엄청 많이 해주시고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보통 야자 끝나고 가면은 11시, 12시 되잖아요. 학원에. 그러면은 이제 그때도 막 애들 막 피곤해 하니까 막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분한테 감명받아서 대학 가에도 있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교육엔 안 되겠네요. 농담이고 여기 그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네, 되게 늦게잖아요. 사실은 이민 가기에는 거의 그래서 1세대랑 똑같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무슨 문화가 달랐던 그런 뭐 일화나 그런 게 하나 있나요? 이게 뭐 엄청 다르다가. 일단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직도 재밌었던 기억이 뭐냐면은 인사하는 거. 왜냐면 저는 그때 선도부까지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식 진짜 그 유교 문화가 완전히 그냥 가득가득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보면은 무조건 90도로 인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근데 외국 애들은 손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하이 하고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몸을 제가 이렇게 숙이는데 근데 이게 아시아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그땐 제가 약간 시골 쪽이었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지? 막 약간 선생님들이 되게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저를. 근데 제가 이거 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하이하고 이렇게 인사하기까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나 처음에는 하이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한 게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제가 제 모습 그분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그냥 애가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이게 마음을 하니까 절을 하니까 자기네들한테 아시아 문화는 교수 아니 스님이 그때 한 분인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분은. 근데 다른 스님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쳐다보고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좀 충격이었던 게 남자랑 여자랑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약간 이제 한국은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 좀 거리를 두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냥 친구처럼 그냥 막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냥 가가지고 막 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진짜 사귀는 것처럼 초반에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게 예,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 막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게 막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지만 막 터치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약간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는 막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요즘은 좀 네, 고등학생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랑 되게, 어, 예전보다는 오창인 선생님 시대나 저희 시대 때보다는 되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희 아, 애들을 그런가요? 보면은. 네네네. 음, 근데 그때 또 선도부까지 해가지고 되게 발라당 까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쟤는. 예,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시죠. 그냥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하대요. 오늘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저는 90도 인사를 했지만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제 학생은 이제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 문화가 아직 없으니까. 네, 저한테. 근데 약간 제가 가가지고 야, 인사는 고개를 숙여서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약간 꼰대 같고 내가 나이 괜히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말거든요. 저도. 그래서 음, 한국도 많이 남녀가 가까워졌고요. 아, 애들이 이렇게 인사하나요? 선생님, 네, 되게 안녕하세요. 이래요? 뭐 이렇게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멀리 있는데 막 뛰어가고 예 인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니? 막 이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 안녕 그 많이 변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좋은 근데 건지 나쁜 건지. 그 여기에 캐나다에서 그 학교 다니는 분이 한 번 나왔었어요. 예, 패션 봤습니다. 예, 경영학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똑같이 그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이 많이 쉽다. 그래서 예, 자신감이 막 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었는데 예.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 봐요. 사실은 지금이 제 때보다 제가 한 15년 전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대충? 제가 15년 전쯤에 이민을 왔으니까, 잠시만요. 예, 한 그쯤에 왔으니까, 저기, 그때는 지금 캐나다 수학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한국보다는 좀 쉽긴 했는데, 그때는 11학년 때 포물선 방정식 이런 걸 배웠어요. 지금은 다 빠진 걸로 아는데, 그리고 벡터도 했었고, 지오메트리 했었고, 네, 확률과 통계는 선택이었는데, 저는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근데 요즘은 더 간편화가 돼가지고, 아마 요즘은 더 쉬워졌을 거예요. 캐나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사실 쉬운 건 맞아요. 쉬운 건 맞는데, 제가 근데 무시할 수 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개념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정말. 제가 포물선 방정식을 배우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들이 실하고 기름지라고 하나 기름종이 이걸 나와줘요 학생들한테. 그러고 나서 그 실을 양쪽에 고정시키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그으라고 그럼 이렇게 포물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포커스고 뭐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전부 다. 그 제가 그거 봤을 때 야 이거 얘네들 내가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자란 애들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는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더라고. 실제로 힘듭니다. 백인 애들이 너무 창의력이 너무 좋은 애들도 많고 막 질문하면은 막 그때는 막 1,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애한테 0에서 1로 나누면 뭐냐? 저 말고 대답을 못해요. 뭐니에요, 애들이. 0을 1로 나누면 0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얘네들은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 왜 0을 1로 나누면 0이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면 자기네들 머리로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교육을 받잖아요. 그냥 0에다 1 나누면 무조건 0이야. 이유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없는 거에다가 뭐 나누니까 뭐 0인가 보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데. 근데 여기 애들은 무조건 Y입니다. 그냥 Y. 다 Y만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쓸데없는 질문인데 문제는 그런 지식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내가 쟤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저거를. 실제로 그게 대학원쯤 오면은 반영이 됩니다. 걔네들의 그 스킬들이. 못 이깁니다. 그거는 진짜. 저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을 아시아인들이 못 이겨요. 암기식으로 수학을 공부했던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틀을 깨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상으로는 쉽습니다. 여기가 캐나다가 확실히. 문제도 수준도 쉬워요. 근데 그 개념 강조에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애들은. 네, 캐나다 교육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개념 그거는 그 캐나다만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영미권 국가들이 다 그런가요? 미국도 그래요? 아마 미국도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예, 그렇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미국 쪽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가보질 근데 이제 않았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네, 못 들은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지 다 알잖아요, 요즘에는. 그쪽이 네네. 다 그런지를. 그럼 이제 선생님 양쪽을 다 살아보셨고 꽤 커서 이제 가셨으니까.
네. 그냥 이제 이건 그냥 의견인데 어차피 이거 많이 안 봐서 막 되게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 3자 입장에서 한국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한국엔 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결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게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 뭐 일 처리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배달도 빨라. 저기 인터넷도 한 번 전화하면 바로 와. 여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일단 일주일 잡아야 됩니다. 인터넷 연결하는 데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그냥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개념 같은 것도 그거 귀찮아요. 사실은 그거 머릿속에 넣기. 그냥 공식 미분 같은 것도 로필타 정리 딱 알려주면은 바로 풀잖아요. 그런 약간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은 로필타 정리 알려주면은 바로 풀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도.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급하니까 막 빨리빨리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뭐 그게 단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성격이. 근데 이제 수학 교육에 있어서는 수학은 약간 이제 좀 느리게 가야지 가면서 이렇게 쌓아가야 가는 법인데 이제 그게 좀 한국 사람들의 그 이게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게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그 남들하고의 비교가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도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안 그러려고 저는 심지어 저는 많이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안 그런데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왜냐면 남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놈보다 내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냥 수학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개념 이해 뭐 이런 것보다도 로피탈 정리가 됐든 뭐 정수론에 있던 막 정수론 지식들 있잖아요. 막 소수 찾는 막 그런 있습니다. 테크닉들. 막 그런 것들도 내가 먼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하는 법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옆놈보단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약간 그런 이제 남보다 좀 뛰어나고 싶은 이것도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개개인으로 보면 나쁜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게 눈치 보는 문화, 한국 사람들의 눈치 보는 문화. 여기 슈퍼 가면은 그 꾸미고 오는 건 아시안 사람들밖에 없어요. 슈퍼 가면은 화장하고 풀 착장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하죠.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 익숙해서 안 하는데 백인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풀 착장하고 화장하고 개 한 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그 산책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 백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래 사는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 보면은 그냥 대충 훌렁훌렁 입고 나와요 그냥. 저도 슈퍼 갈 때 그냥 쓰레빠 치즈 끌고 나가거든요 그냥 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들을 의식하는 그 문화도 한몫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랑 좀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데 네, 그 수도권 서울 시골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편도 2시간인데 네, 제가 발견해낸 규칙이 있어요. 그 빨리빨리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서울 경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도권이랑도 통하는 건데 예, 서울 시가지에 진입하면 집과 집이 붙어 있어요. 어,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그 사이에 이 땅이 없어요. 그 서울시까지만 그래. 수도권만 가도 약간 벌어지거든요. 물론 뭐 시골 쪽 저기 가면 이제 집이 안 보이고 이제 거기는 뭐 음, 인구 밀도가 거의 미국 수준이니까. 예. 네, 약간 그런 그런 것도 환경적 요인이 되나. 너무 잘 보이 다 아파트 살고 사실은. 예. 음,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어쨌든 그래 낚였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수학과를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말씀하신 1년의 어떤 문제점을 절감하신 거였나요? 어떤 건가요? 그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가보니 수학이 나한테 네.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 순수 수학, 응용 수학에 그냥 구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냥 수학과면 다 똑같은 수학과인 줄 알고 그냥 흔히 많이 순수 수학과 오는 사람들의 착각했던 거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갔으니까 나는 문제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증명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도 못 하겠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이거 왜 이해를 못했지? 막 싶은데 그 당시 때는 그냥 실외석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집합문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화가 많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수학을 하는데 수학하면서 진짜 성격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셔야 돼요. 걔네들은 진짜 부처 같은 멘탈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보통 수학하면은 쌍욕만 나와요. 진짜 막 제 옆에 있으면은 욕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수학하는데 뭐만 하면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건 이씨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욕 많이 하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어우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막 교수도 막 짜증나 죽겠고 쟤는 왜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회의감이 되더라고요. 막, 아, 내가 왜 하는 거지? 막, 내가 해서 뭐해, 이거를 수학을. 아니,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거를 내가 뭐 하는 이유가 있어? 막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시작하는 거죠. 막,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사연에도 써왔지만 그래서 외국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수학이랑 완전히 다른 거. 그냥 전혀 수학스럽지 않은 거. 대표적인 게 외국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국어 엄청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막 수학을 벗어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막 또 수학은 막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순수 수학과는. 진짜 다 포기하고 제가 막 띠오럼도 다 암기해보고 막 문제도 막 어떻게든 막 풀어가지고 막 암기해보고 막 했는데도 A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외국어는 암기만 했다면 무조건 A 플러스예요, 걔는. 그냥 암기만 했다면. 아, 그렇잖아요. 전 교과서 한 권, 그 라틴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500페이지거든요. 그거 다 외우면 돼요. 그게 좀 미친 짓 같지라도 그렇지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제가 솔직히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자랑 같은데 전 장학금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라틴어에서 유일하게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 그냥 하나도 외우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내가 한 만큼 성과가 옵니다. 근데 수학은 그러지 못했어요. 수학은 미친 듯이 해도 B캐야 A 안 나오면 B, C 예 이런 식으로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나오신 이 출연자분들이 보니까 안 풀리는 문제를 대하기를 네. 무슨 그냥 길에 있는 돌 대하듯이, 또 안 풀렸네? 막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전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현생인류에 가까운 분을 만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화가 많아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 분들은 무조건 친구로 둬야 되거든요. 그런 아, 분들은 친구로 둬야 돼요.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아니 연구가 안 되고 수학이 안 되면 쌍욕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지. 막 그러면서 아 오늘도 안 됐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일을 기대해보자.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세상에 부처나 예수가 재림했다면은 걔네들 몸으로 재림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좀 표현이 좀 가혹하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저는 그런 애들이 더 신기한 거예요. 걔네들은 내가 신기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장은 제가 더 신기한 거예요. 왜? 야, 오늘 문제 푸는데 화가 안 나냐? 수학을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데? 야, 게임도 안 풀리면은 그 쌍욕받기 바쁜데 수학은 다르겠냐는 거예요. 수학은. 게임이랑 똑같아요, 수학도. 안 풀리면 화나고 막 짜증나고 막 진짜 뭐 저기 수학은 욕해봤자 나 자신한테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안 하는 것 뿐인가 싶기도 한데 약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되게 사실적인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어떤 신성함이라고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향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식인가요? 제가 여기 이제 외국인 게스트는 네. 영어권 게스트 초청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애들은 그래서 아까 약간 그 눈치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 네. 애들은 진짜 자기 객관화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잘했어? 그러니까 속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절대로 드러내진 않아요. 그냥 없는 경우도 많고 그냥 누가 잘했다 그러면 그냥 박수 쳐주고 말아요. 그냥 그냥 굿펄유 그러면서 그냥 말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그렇게 막 크게 막 급급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점수 못 받아도 일단 이해를 했으면 됐어. 패스를 했으니까 된 거야, 나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막, A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네. 아, 그냥 패스만 해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다면은 걔들은 납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그게 참 배울 점이에요, 그게. 예,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대학원 가면 당연히 걔네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느긋하고 여유롭게 차곡차곡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수학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중간에는 일본에 가셨,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처음에 소개할 때 자기 별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 볼 때는 인생이 책 한 권이에요. 근데 하여튼 네, 일본에 또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아, 이거, 일본은 예. 꼭 일본이어야 했나요? 이것저것 외국어를 많이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아마 유명하신 네. 작가분 있거든요. 제가, 아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분 소설을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어도 공부를 10년 이상 혼자 했어요.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그분 소설을 꼭 원서로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고2 때 일본어 공부를 제가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이민 갈 놈이 왜 아직도 영어 공부 안 하고 일본어 공부하냐고. 근데 저는 무시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는 짓거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때 영어 공부 안 하고 진짜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일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진짜. 일본어만큼은 포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딴 거 수학 뭐 대충 받아도 일본어는 포기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한번 가고 싶다고 옛날부터 그래서 조금씩 있었는데 일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는데 마침 수학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일본어 외국어에 또 관심도 많고 성적도 정말 잘 봤거든요, 외국어. 제가 사실 그 성적이 수학에서 안 좋은 성적을 다 외국어로 다 채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성적이 맞춰져가지고 졸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 교수님도 저한테 너는 워홀을 가라. 너는 아예 일본을 한번 가보라고. 그때 엄청 적극적으로 추천하셨거든요. 너 정도면은 캐나다에서 이제 배울 게 없대요, 저한테. 넌 너무 일본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일본을 가야 된다. 너는 가서 직접 걔네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워봐라. 다를 거다, 많이. 그래서 진짜 갔죠, 그래서 진짜. 아,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주시는데 한번 나도 가봐서 거기서 한번 취직을 한번 노려봐야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6개월은 좀 고생을 했죠. 문화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왜냐면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일본 문화는 뭐 더 몰랐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할 때 그 눈치 문화를 몰랐거든요. 제가. 많이 욕먹었습니다. 그걸로. 눈치 없다고. 예, 말씀해 주죠. 예. 한국도 눈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의 눈치의 정의는 많이 다른가요? 아니, 똑같아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해야 되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시킨 일 이외의 것을 하면은 그거는 월권이에요. 그거는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 했는데 내가 동의도 안 구, 허락도 안 구하고 그걸 딴 걸 더 하잖아요. 잘 보이겠다고. 매니저 입장에서는 화내요. 그거는 왜냐면 나는 이걸 시켰는데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다른 애들이 원래 그 일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시 짜야 되잖아요. 계획을. 그러니까 네가 월권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시킨 것만 합니다. 시킨 것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양을 줘요. 딱딱. 그 사람 능력에 맞춰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고, 눈치껏 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초반에 많이 싸우기도 했고, 매니저들이랑. 전 몰랐습니다. 그 초반에는 그런 걸 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6개월을 처음에 고생을 했어요. 그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많이 혼도 나오고, 막 제가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제 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막 호상 막 이러면서 뭐지? 막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듣고,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바했을 때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서 정했다 싶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이제 그 진짜 감사하게도 이제 공항 지상직 그 안내랑 통역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덜컥 됐습니다. 정말 운 좋게.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취직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일을 한 거죠. 그때부터. 네. 그 중간에 짧게 이제 그랬는데 거기도 또 단조로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국인처럼 막 비교도 하고 그런다고는 하시지만 이미 캐나다인의 유전자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난 내 갈 길 간다. 약간 네. 저는 되게 그걸 또 모르겠어요. 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보내주신 사연에는 그 학교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제 예. 상의하고 돌아오기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싫었던 수학인데 예. 돌아와서 다시 보니 그래도 수학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나요? 왜 그쪽 분야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셨나요? 사실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고민은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미 한번 수학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그냥 저한테 수학은 진짜 로또였어요.
그냥 더럽게 안 맞아요. 그냥 뭐 해도 안 맞습니다. 그냥 뭘 해도 안 맞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때 다시 수학을 갈까 막 그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실 대학원을 갈까? 왜냐면 제가 그때 마침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가 캐나다가 이제 한 12월에서 1월까지가 지원 시기입니다, 대학원. 근데 제가 2월쯤에 돌아왔기 때문에 1년이 어쩔 수 없이 생겨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진짜 할까? 지금 나이도 많은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형이 근데 엄청 이제 제 쌍둥이 형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엄청 저를 막, 우리 둘은 쌍둥이기 때문에 너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너도 연구가 되게 재밌을 거라고. 네가 수학에 대여서 그런 거지. 그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때 병원에 일자리를 하나 저를 연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실 프로그래밍도 막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진 않는데, 근데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수학을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까지 싹 제가 저격했던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학을 딱 하는데, 그 세포의 위에 그 지질 막 위에 있는 그 수소 결합을 그걸 이제 수학을 써서 설명을 하는 건데,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는 혁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무슨 과학에서 생물 무슨 보다가 이거를 그래프 이론을 써가지고 그 분들이 그 행렬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 요런 게 약간 꼴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걸로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층 더 큰 거예요. 이걸 행렬로만 보고도 행렬, 그 그래프 이론을 하면 이제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 인접 행렬만 보고도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아, 이거 완전히 이거 멋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저를 계속 고용을 한 거였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진짜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매트릭스 애널리시스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런. 근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논문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논문에서 뭔가 그러면 특별한 걸 발견했냐면 사실은 발견한 것까지는 없어요. 막 특별한 게. 근데 이제 거기에 리뷰어들이 이제 보통 논문 심사할 때 세 명이 붙습니다. 에디터 한 명이랑 리뷰어 세 명이 이제 붙는데, 근데 그 리뷰어들이 왜 뭔가를 이걸 통과시켜줬냐면은 수학적인 접근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왜냐면 보통은 실험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프로치가 매스메티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메티컬 어프로치를 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수학과 화학과의 만남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화학도 이제 수학이 좀 잘 많이 안 쓰이거든요. 사실 생각보다는. 한 명이 유일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한 명은 에이터가 그냥 묵살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냥 그좀 쓸데없는 좀 그걸로 트집 잡은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거 보고 아, 수학은 좀 버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그분들이 또 저한테 자기네들은 화학밖에 모르는데 넌 수학을 알지 않느냐고. 자기네들 봤을 땐 네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이 대단한데 전 화학 생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저한테 대학원을 가봐라. 그분들도. 예,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네. 지금 수리생물학을 박사과정에 들어갈 걸 앞두고 계신데 네. 수학도 로또고 네. 생물도 싫어하셨다고요? 아, 생물은 더 싫습니다. 수학보다 더 싫었던 게 생물이었어요. 막. 아, 근데 저는 생물 네. 과목을 대학교 다닐 때는 듣진 않으셨죠? 아니요, 이게 저희 대학교가 참 우리 대학교 시스템이 좀 뭐였냐면은 글로벌 인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대학교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수학과여도 과학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세이 과목 들어야 되고 그 글 쓰는 그리고 문과 하나 들어야 되고 사회과학 하나 들어야 됐었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학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싫었습니다, 저 사실 진짜는 과학 듣기. 근데 들을 게 없어가지고 들어야 됐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쳐야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제가 그 당시 때. 정작 우리 대학교에서 나온 글로벌 인재는 제가 볼 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때 그걸로 자꾸 그 시스템을 확장이 고수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릇이 작아서 그걸 못 느끼는 걸 수 있는데 글로벌은 무슨 개뿔 나는 우리 대학 글로벌 인재 한 명도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자연과학 분야도 많은데 네. 왜 하필 생물을 고르셨어요? 1학년은 선택권이 많이 없어요. 1학년은 그 저기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학년 때는 이게 크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과 가는 애들은 그래서 1학년 때 시간표가 비슷비슷합니다. 다 이과는.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지는데 1학년 때 수학과라고 해도 응용수학도 마찬가지고 보통 다 거기서 거기 생물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그냥 생물 듣지 뭐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아, 예, 그럼 다른 분야 자연과학에 대한 그 강의는 열려 있지가 않거나 뭐. 아니, 화학도 들었고 근데 화학, 물리, 생물 이렇게 5개를 들어야 되는데 한 학기에
화학, 물리, 생물, 그리고 미적분, 서양대수 이렇게 들으면 끝나요. 그냥 다섯 아, 개가. 5개를 들으셨다고요? 예, 한 학기에 5개 들어야 됩니다. 다섯 아, 과목. 예, 한 학기에. 고등학교네요? 그래,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뭔지. 근데 여기는 5과목씩 해가지고, 하나, 1년에 이제 저희 기준으로 5크레딧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0.5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5개 해서 그럼 0.5 해서 10개, 이렇게. 예, 그 5개의 자연 과학 중에 최악이 생물이었나요? 화학이랑요. 아, 둘이 점수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둘이. 하나가 52고, 하나가 53점이었습니다. 제가. 예. 저희 형이 진짜 저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저희 형이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진짜 완전히 저랑 노는 레벨이 달라요. 걔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정규에서 놀았고 저는 반에서도 겨우 그냥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고 살았겠어요.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그게 안 좋습니다. 한 명이 너무 잘하면은 다른 한 명이 너무 핍박을 받아요. 부모님한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약간 예, 너무 좀 약간 어. 공감이 돼서 그렇지, 너무 그렇잖아요. 반가웠어요. 일란성 쌍둥이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서로 못해도 쟤랑 비슷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중학교 때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안 됐고, 대학 와서도 안 되니까. 근데 진짜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공부 잘한다는 거 이미 소문이 쫙 깔려 있거든요. 한인 모임은 작아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금방금방 나요. 누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러가 이런 게. 잘 살고 못 살고도 다 소문이 확 퍼지는데, 저희 형이 공부를 잘했다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저도 같이 그 후광 효과를 받는 거예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부는 더럽게 못했는데, 형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막,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구나, 얘가. 막, 그렇게 한번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니까 고맙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형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쌍둥이 형제 공부 잘하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진짜 사실은 현실은 바닥이었는데, 걔 덕분에 많이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대학 다닐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딴소리인데, 이제 서로 많이 도왔습니다. 저희 형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수업도 대신 들어갔거든요, 제가. 많이. 저희 형이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습니다, 한 번 수학을. 원래는 이제 그 친구는, 아니, 그 친구.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런 편법 같은 걸 되게 싫어요. 걔는 선도 부장이었어요, 걔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편법 같은 걸 너무 싫어하는 애여가지고 자기가 맨날 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근데 몇 번은 진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죠. 네가 대신 들어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난 뭐 알겠어 그러면서 뭐 난 뭐 이씨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제가 다 받아줘주고 이제 받아줬고 줬습니다 형한테. 그리고 이제 또 제 근데 이런 얘기 또 예, 그냥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형이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여기 사실 의대 갈 성적이 됩니다. 저희 형은. 근데 안 갔죠. 그냥 왜냐면 학자의 꿈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의대 간다 그러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의대 가려면 캐나다는. 근데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근데 저희 형이 심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하나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둘 다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심리학이 뭐가 있었냐면은 온라인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라인 퀴즈가 있는데 그 온라인 퀴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저희가 영어가 막 그렇게 완벽했던 때도 아니었고 뭐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땐 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둘 다 공부를 약간 막 못했다는 게 뭐 능력적으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영어도 해석하려면 뭐또 그 글이 얼마나 많아요, 심리학은. 그래서 그걸 다 읽어보고 퀴즈를 치려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때만 해도 의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갈 생각은 없었어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성적을 일단 A로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무슨 작전을 썼냐면 형이 그때 퀴즈를 2번인가를 공부를 못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딴 거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형이 어떡하냐 자기 이거 못 보면은 나 저기 A 못 맞을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걱정하길래 저는 이제 그때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정말 큰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희생하겠다. 난 어차피 성적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스템이 뭐냐면은 퀴즈를 2번을 볼 기회를 줍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한 번씩 틀릴 때마다 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와서 또 보면은 문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문제가 랜덤이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오죠, 완전히. 제가 그거 방패막으로 일단 처음에 다 틀렸습니다, 내가. 처음은. 그래서 답을 싹 받아 적었어요, 다. 그 두 번째, 또 뭐 했는데 또 다 틀리잖아요.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저는. 형도 그렇고. 그래서 제 거를 싹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줍니다. 그럼 형이 그걸 보고 빨리 급하게 공부해서 자기가 시험 봐요. 만점 맞았어요, 형은. 그걸로. 그래가지고 형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그건데 제가 그때 진짜 제대로 큰 그림 그렸다 그랬잖아요. 형은 크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형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그때 이게 잊지 말라고 저한테 형한테 제가 내 희생 없었으면 너 A 못 맞았다고 그때 형이 안다고 자기도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막 개판도 많이 쳤습니다 사실 그때 성적이 제가. 예,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그때 형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사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지났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때 아무도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이거 사실. 예, 그때 그냥 예, 말씀 주셨습니다. 와, 예, 지금 그 한 4분 남았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황금 비율로 앞에 전공 이야기 1.618 대 앞에 1로 이렇게 예, 후딱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인생을 사하셨네요. 그렇게 싫은 생물과 욕만 나오는 수학을 합친 음, 뭔가를 지금 그것도 네, 닥터 박사를 하려고 하신다는 그걸 앞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좀 뒤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궁금하세요? 아니면은 이제는 좀 이제 방황의 종착점이다 좀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이건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인생 살면서 전 제 계획대로는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난 이렇게 해서 이런 길 가야지 그 반대로 일어난다 항상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때 사연에도 써졌지만 영어 진짜 싫어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했던 이유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뿐인데 영어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교과서만 그때 딸딸 외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실제로 그게 먹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는 성적은 나쁜데 영어 성적만 좋아서 내가 너는 혼은 못 내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 큰 그림이 한번 먹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영어도 그렇게 너무 싫어했는데 이렇게 하다 와서 살게 됐어요 사실. 그리고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화학 너무 싫어했는데 응용수학 석사는 화학 분야를 하고 박사는 지금 생물학에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저 또 대학 다닐 때 저기 뭐야 저기 미분 방정식이랑 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하는 건 완전 미분 방정식 모델링이잖아요. 확률론 모델링에 미분 방정식 모델링 이 두 개도 제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미분 방정식이랑 확률론 이 정도면 도대체 뭘 좋아했냐고 물어보고 싶긴 한데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거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이렇게 걸어오니까 사실 그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 정말 많은데 이게 그냥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디든지 문은 저기 틈새라도 있는데 조그만 문 좁은 문이랄지로 할지라도 그 틈은 있는데 글로 가게 될 가능성이 이상하게 크더라고요.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냥 어제 나보다는 지금의 나가 더 낫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 네, 뭐 미래는 생각하지 않기로. 뭐 걱정 안 된다면 사실 저도 좀 사람이 아니죠. 사실 걱정이 되죠. 지금 늦은 나이에 지금 제가 35입니다. 근데 지금 저랑 같이 박사 시작한 애들이 10살이 어려요, 저랑. 여기는 군대도 안 가잖아요, 애들이. 저도 안 갔다 왔지만. 근데 10살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저 스스로도. 나 이거 박사 하면 40이에요, 저. 그러니까 사실 취직 걱정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뭐 우리 슈퍼바이저는 뭐 장담을 하는데 취직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뭔가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쨌든 최선만 다하면 그쪽 길은 열릴 거라고 저는 그냥 굳게 믿고 있어요. 아, 예. 제가 현생 인류를 만났다고 반가워했는데 이거 네. 말을 더 하면 결국에 똑같은 부류인 게 증명될 것 같아서 이만 아, 맞춰. 야, 상당히 초연하셨네요. 네. 지금 그 응원의 말씀 한 마디씩 듣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프레이저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저희 공식 코너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이제 그런, 약간, 전 어떤 게 제 의지대로 통제가 되어야 조금 마음이 편하거든요. 음, 뭐, 뭔가를 해도 다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치. 그냥 지금은 저도 그냥, 아,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러면서, 똑같이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같이 걱정하지 말고 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얼굴도 예, 좀 감사합니다. 펀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 선생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관상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근데, 예, 제가 볼 때 선생님 그래도 외모만 봤을 때는 그래도, 예, 제가 봤던 사람들 그래도 데이터가 좀 있는데, 예,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자, 다음은 오늘 언급결에 쌍밍아웃 하신 수학 엄마님 말씀해 네. 주시죠. 저도 사실 쌍둥이를 만나기가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또 애들 뭐 쌍둥이도 많긴 하긴 하지만 또 일란성 쌍둥이 또 찾기가 쉽지는 않아서 약간 오창희 선생님이 쌍둥이인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너무 유쾌하면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1분 1초가 정말 계속 재밌고, 그랬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사 과정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랑 수학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는 한으로 계속 같이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치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뿐이에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수학 공부를 이렇게 마음 잡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질문들이 얼마나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제가 뭐 앞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느껴서 제가 막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선생님들한테 보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다음 주에 나오실 저희 단체로 나오시거든요. 예.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채널 고정이시고, 예, 그분들이 나오시고, 또 이렇게 예고편도 해주시네요. 게으른 쌤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팟캐스트 할 때 원래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 음, 후반에 아까 초반에 수학 얘기하실 때는 그래도 저 좀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후반에 제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중간에 흐름을 끊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아, 다행입니다. 예. 네, 너무 재밌어서 정말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그 중간에 끼어들 생각조차 잘 안 드는 그냥 듣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지난번에 나왔었나요? 팟캐스트? 한 2, 3주 전쯤에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얘기했었는데,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제가 뭘 얘기했었냐면, 비교를 얘기했었어요. 이 음, 비교를 하는 게, 한때의 우월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나에게 좌절감을 주고, 결국은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남들과 비교는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음, 비교하지 마라. 라는 걸 얘기를 드렸었는데, 같은 얘기를 해 주셔서 좀 반갑기도 했고,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말이 많아지네.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이 예.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예.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운이 좋아서 된 거고, 내가 못한 것들도,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차피 5년, 10년 계획해봤자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얼마나 되겠나. 일단 내가 지금 재밌는 거 하고 그때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저도. 음, 그래서 네. 참 그런 생각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조금 많은 부분에서 공감과 위로가 됐던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는 네. 사실 이건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드리는 한마디지만 박사 과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논문 빨리 쓰는 거. 네. 논문 큰 무리 없이 좋은 논문 쓰셔서 네, 늦지 않은 졸업하시고 그 이후에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스님 말씀하신 게 저게 사실 되게 대단한 지금 결심이신 게 저나 스님이나 사실 이과생이잖아요. 어머니 스님도 그렇지만 이과생이들한테 변수는 참 짱나는 존재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수학과학을 하는 건데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걸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약간 이과생이들이 그런 약간 체념을 했다. 미래를 생각 안 했다. 이건 사실 엄청난 결심인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예, 응원을 해주세요. 약간 그런 이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야, 쟤는 좀 대단하구나. 약간 이렇게 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농담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앞길을 알 수 없으니까 미적분을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 음, 오늘은 진짜 그 현재를 열심히 살아오심으로써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들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게 되신 큰 울림을 주신 오창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응원은 지금처럼 쭉 계속 현재를 잘 사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